안녕하세요. 노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연구하는 생활습관 코치 박정수입니다. 저는 올해 68살이고 노년 영양과 식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상담을 이어온 지 20회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을 찾은 분만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은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아요. 자꾸 헛기침이 나고 음식이 내려가는 느낌이 불편해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40을 넘기고부터는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라면을 먹고 바로 누워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 아침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때는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라는 말로 덮기엔 조금 더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체중이 늘고 물을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고 헛기침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컵 가득한 가래를 뱉으며 이게 혹시 폐 때문일까 하며 걱정을 하셨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는 지난 몇 년간 소화기와 호흡기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에서는 이 두 기관이 어떻게 함께 약해지는지를요. 많은 분들이 소화 문제를 위장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목, 식도, 기도, 그리고 근육의 협응력이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산이나 소화효소의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점을 수많은 상담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한 분은 밥을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식사 후 항상 목이 간질거리고 헛기침이 났습니다. 검사 결과 위산이 역류해 식도 상단을 자극하고 있었죠. 다른 분은 위산 역류는 없었지만 오래된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후비루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증상들이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몸의 협력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기관, 호흡기관, 면역계는 사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씹고 삼키고 숨을 쉬는 그 모든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정교하게 맞물려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의 긴장도, 점막의 탄력, 신경 전달 속도 모두 서서히 느려집니다. 그 결과 위장은 음식을 오래 머금고 식도는 천천히 열리고 닫히며 목 안의 점액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가래와 이물감, 헛기침, 더부룩함의 공통된 시작점입니다. 저는 이 콘텐츠를 광고나 제품 홍보 목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오로지 제가 직접 관찰한 현장 사례와 국내 질병관리청과 미국의 한 상급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고령층 건강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37%가 만성 소화 불량을 호소했고, 같은 연령대의 42%가 지속적인 가래 혹은 목 이물감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별개의 질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단순한 의학 설명을 넘어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생활 행동 팁, 식사 전후 습관, 그리고 헛기침을 완화시키는 간단한 호흡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내가 요즘 이렇게 자주 헛기침을 하는지, 왜 밥을 먹고 나면 답답한 느낌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는다고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천천히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 신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소화는 느려지고 목은 답답해지는 그 이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친절히 답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수많은 작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노년 식습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먹는 건 똑같은데 이제는 속이 늘 더부룩해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특별히 식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먹어도 속이 막힌 듯 답답하고 트림이 나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셨죠? 이 증상의 시작점은 바로 위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즉 위 배출 지연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위가 일정한 리듬으로 수축하며 음식을 소장으로 조금씩 밀어내는데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둔해집니다. 국내 노년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위 배출 시간이 1.5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음식이 위 안에 오래 머물러 가스가 차고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화효소의 감소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트립신 같은 효소는 탄수화물 지방단백질을 각각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50대 후반부터 이 효소들의 분비량이 2030% 정도 줄어든다는 국내 영양학회 보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장에서 발효되어 가스가 생기거나 속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생활 패턴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사 시간은 들쭉날쭉해집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던 습관이 무너지면 몸의 생체 리듬도 함께 흔들립니다. 우리의 위장은 단순히 음식이 들어오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시간표를 기억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늘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양의 자극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식사 간격이 불규칙해지면 위는 언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결국 소화효소가 미리 분비되지 않고 음식은 준비되지 않은 위로 들어오게 되죠.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속 더부룩함과 가스 정체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식사 자세와 호흡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파나 침대에 기대어 식사하십니다. 이 자세에서는 위가 눌리고 횡격막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위의 연동 운동이 줄고 음식이 위 하단부에 정체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식사 중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호흡하며 드세요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예절 때문이 아니라 위와 횡격막이 동시에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둘은 실제로 같은 근육벽을 공유하기 때문에 호흡이 얕아지면 위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소화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근육의 기억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식사 중 자세를 바르게 했던 사람은 위장 근육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수축합니다. 반면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한 끼를 대충 넘기던 습관이 있는 분들은 위 근육의 반응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근육 운동을 오래 쉰 사람과 같은 원리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분들 중엔 밥을 먹고 나면 꼭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의 문제를 넘어 식도, 하부 괄약근의 긴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목 안쪽까지 자극하게 됩니다. 그 자극이 바로 가래와 헛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만성 위산 역류를 가진 60대 이상 환자의 65%가 목의 이물감을 동시에 호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소화 문제와 목의 불편감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스트레스와 교감신경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위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면
위벽의 점막이 약해지고 음식물과 위산이 직접 닿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 결과 위의 탄력은 더 떨어지고 음식이 정체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조금만 먹어도 답답함이 생기고 트림이나 헛기침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소화 기능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임이 줄면 위는 둔해지고 둔해진 위는 불편함을 만들고 그 불편함은 다시 식사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몸은 점점 적게 먹고 영양 흡수율은 떨어지고 근육과 점막의 회복력도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위 근육이 더 약해지고 결국 위산 역류와 헛기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화 기능 저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바른 자세로 천천히 먹는 것, 그리고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위의 리듬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남성분은 저와 함께 매일 식사 후 15분 산책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트림과 더부룩함이 사라졌고 목의 답답함도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올바른 행동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천천히 회복합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박 선생, 저는 가래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 감기나 폐렴도 아니라네요. 이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기관지나 폐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가래가 자꾸 생기고 헛기침이 반복되죠. 이건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몸의 점막 시스템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코를 지나 목을 통과해 폐로 들어갑니다. 이때 공기 속 먼지나 세균이 목에 닿으면 몸은 자동으로 점액을 만들어서 이물질을 잡아내려 합니다. 그 점액이 바로 가래의 원형입니다. 건강할 때는 이 점액이 얇고 맑아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삼켜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즉, 끈적한 가래가 목에 남아 이물감을 만드는 것이죠. 2023년 국내 한 상급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 중 46%가 만성가래 또는 목의 이물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호흡기보다는 소화기관 이상이 동반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비염, 역류성 후두염, 탈수, 약물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즉,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목이 코가 서로 연결된 복합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위산 역류의 영향을 봐야 합니다. 위산은 산성이 매우 강한 액체입니다. 보통은 위아래로 닫히는 근육이 잘 작동해 위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목 뒤쪽까지 닿게 되죠. 이때 점막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기고 몸은 이를 보호하려고 점액을 더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가래가 많아지고 목에 이물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가래는 폐에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침으로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기침을 반복하게 되면서 목의 점막이 더 자극을 받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조용한 역류라고 설명합니다. 기침, 쉰 목소리, 가래, 목에 답답함이 있는데도 정작 속 쓰림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이비인후과 협회가 65세 이상 환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위산 역류 증상이 없는 후두염 환자가 58%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속이 아프지 않아도 위산은 목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은 비염과 후비루입니다. 후비루는 코 속의 점액이 목 뒤로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코 점막이 마르고 썸모 운동이 느려져 코로 배출되어야 할 점액이 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점액이 목을 자극하면 끈적하고 답답한 느낌이 생기고 헛기침으로 제거하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가래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위산 역류와 후비루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분 한 분은 하루 종일 목이 간질거리고 아침마다 가래를 뱉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위내시경과 CT를 찍어도 별 이상이 없었지만 생활 습관을 자세히 보니 밤마다 늦게 간식을 드시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죠. 게다가 낮에는 수분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고 점막은 자극을 받아 더 끈적한 점액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며 식후 바로 눕지 않는 습관을 2주만 유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목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렇듯 가래와 이물감은 단순히 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탈수는 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되죠. 그 결과 점액이 끈적해지고 목에 달라붙게 됩니다.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커피나 녹차, 수면제 등의 약물이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속 수분이 더 빠져나가면 결국 점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게 점막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약,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등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가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가래약을 따로 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약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자고 권합니다. 물 섭취, 식사 시간, 수면 환경만 조정해도 가래의 점도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때문에 하루 종일 헛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해도 시원하지 않다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기침약이나 가래약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근본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의 점막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 위산 역류, 후비로, 탈수. 이 네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죠. 저는 가래를 몸의 방어 신호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늘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먼지나 위산, 건조한 공기, 강한 향에 반응해 점액을 만들어내는 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작용이죠. 하지만 그 보호가 과도해지면 불편함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점막이 적당히 촉촉하고 점액이 부드럽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래와 이물감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병적인 것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이해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목에 가래나 이물감이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몸이 늙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몸의 협력 체계가 흐트러지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약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습관 정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시니어 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효과를 본 가장 현실적인 생활 전략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아침 리듬 되찾기 위장의 시계에 다시 맞추기.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대부분 아침 식사를 거릅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요. 이 말이 참 익숙하죠? 그런데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위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 분비는 예측 반응으로 움직입니다. 즉, 일정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야 위가 미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는 이번에도 안 먹겠지? 하며 대기 모드를 풀어버리죠. 이게 반복되면 위산 분비도 불안정해지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생깁니다. 제가 지도했던 한 70대 남성분은 10년 넘게 아침을 거르셨습니다. 위내시경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늘 가래와 헛기침이 심했죠. 그분께 저는 아침을 꼭 드시되 단 3숟갈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아침만 먹어도 하루가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위는 습관을 기억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극을 주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식사 습관 정비 천천히, 작게, 따뜻하게.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방식입니다. 우리 위장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에 반응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고 뜨거운 음식은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지근한 온도의 부드러운 음식을 권합니다. 또한 씹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의 아밀라아제가 충분히 작용해 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도 위산 역류나 트림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식사량은 배부르다가 아니라 편안하다 기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위는 풍선과 같아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면 회복이 느립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수면 3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을 식도로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저녁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들고 그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삼호흡 회복 숨을 바꾸면 위가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와 호흡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숨을 깊게 쉬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를 부드럽게 압박하고 장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횡격막 호흡의 원리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드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후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편 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 동작을 1분에 6번 정도 5분만 반복해도 속이 가벼워지고 트림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건 위 속의 공기를 빼내는데도 효과적이죠. 가래나 헛기침이 심한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을 안정시키면 후두의 긴장이 풀리고 점액의 분비가 균형을 찾습니다. 사수분 관리 목점막의 보습을 지켜야 합니다. 목의 점액이 끈적해지고 가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수분 부족입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식사 직후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효소의 작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물 섭취를 시간 분할로 나누는 방법을 권합니다. 아침 기상 후 한 잔, 식사 30분 전 한 잔, 식후 1시간 후 한 잔, 오후엔 수시로 조금씩. 이렇게 하면 하루 1.5리터 정도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특히 잠자기 전 23시간 전에는 물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밤중에 소변이 잦으면 숙면이 깨지고 그 피로가 다시 소화와 점액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보리수 잎차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들은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고 위 자극을 줄여줍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 한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오수면과 자세 누워서도 몸은 일합니다. 소화 기능 저하와 가래는 밤 시간대의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 높은 베개, 엎드린 자세는 위산이 목 쪽으로 역류하게 만들고 점막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식후 최소 2시간은 앉거나 가볍게 걷는 게 좋습니다. 잠잘 때는 머리 부분을 1015도 정도 높여주는 경사형 베개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위산이 역류하는 걸 막고 가래도 줄어듭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코와 입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난방이 강하거나 습도가 낮으면 점막이 마르고 아침마다 목이 칼칼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컵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 스트레스 조절. 마음의 긴장이 위를 막습니다. 스트레스는 위의 혈류를 줄이고 점막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특히 화를 자주 내거나 걱정이 많은 분일수록 위산 분비가 불균형해지고 가래가 심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하루 10분만 아무 생각 없이 숨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10분이 위를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명상이나 기도
혹은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소화기관도 긴장을 풀고 점액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7. 실천 체크리스트 요약. 아침을 규칙적으로 적은 양이라도 먹는다. 음식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천천히 씹는다. 식후 이 시간은 눕지 않는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고 저녁엔 줄인다. 호흡은 깊게 횡격막을 느끼며 한다. 스트레스는 바로 풀어준다. 수면 자세는 머리를 살짝 높인다. 이 간단한 7가지만 실천해도 가래와 헛기침, 소화 불량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시니어 분들 중엔 약을 줄이지 못해 걱정하던 분도 이 습관만 바꾼 뒤 이제는 약보다 산책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소화와 호흡이 다시 편안해지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 저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음식이 어느 순간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평소 잘 먹던 과일이 가래를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소화와 목 건강을 함께 지키는 음식 운동생활 습관의 조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식 편위는 따뜻하고 목은 촉촉하게. 먼저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한 끼에 한 가지 주재료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은 생선 위주, 저녁은 두부와 채소 위주로 나누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이 줄고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뜨거운 국물은 목점막을 자극하고 찬 음식은 위의 혈류를 갑자기 줄여버립니다. 따뜻한 미음, 된장국, 보리차처럼 중간 온도의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점액 조절을 돕는 식품도 중요합니다. 목이 자주 막히는 분들은 가래가 많으니 물을 덜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입니다. 수분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점액이 묽어지고 쉽게 배출됩니다. 대표적으로 무, 배, 도라지, 미역, 다시마, 귀리, 보리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이들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튀김, 고기 기름, 햄, 치즈류처럼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인스턴트식, 카페인 음료, 밤늦게 먹는 간식, 초콜릿, 탄산음료. 이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나 점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하루 한 번이라도 따뜻한 죽을 드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장도 쉬어야 회복합니다. 한 끼쯤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를 쉬게 해주는 것도 좋은 치료입니다. 이 단백질 섭취 근육이 위를 움직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백질을 적게 드십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위 근육의 약화입니다. 위의 수축과 이완은 근육이 담당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력이 떨어지고 위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국내 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1지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즉 60kg이면 하루 60지 정도입니다. 이걸 다 고기로 채우기 어렵다면 두부, 달걀, 멸치, 콩류를 나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삶거나 찐 조리법이 위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는 단백질은 위를 위한 연료라고 말씀드립니다. 위가 힘을 내야 음식도 잘 내려가고 결국 가래의 원인이 되는 역류 현상도 줄어듭니다. 3. 편 몸이 움직이면 위도 움직인다. 소화 기능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15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후 30분이 지나서 가볍게 걷는 습관은 위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팔을 가볍게 흔들며 걷는 전신 리듬 운동이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체의 근육까지 함께 쓰기 때문이죠.
또한 호흡 운동은 가래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입술 호흡은 후두의 긴장을 풀고 점액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하루 5분씩만 해도 아침의 답답함과 헛기침이 현저히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근 강화 운동입니다. 복부 근육은 위와 장의 운동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단, 격한 운동은 피하고 누워서 무릎을 살짝 세우고 배를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복식 호흡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위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면서 목의 긴장도 함께 줄여줍니다. 사수면 자세 습관 자세가 약을 대신합니다. 목에 이물감이 심한 분들 중 대부분은 수면 자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식후 바로 눕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옆으로 눕는 자세가 반복되면 위산이 쉽게 목으로 올라옵니다. 따라서 수면 전 최소 3시간은 음식 금지, 그리고 머리를 살짝 높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낮에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을 앞으로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길면 기도와 식도가 눌려 역류가 더 심해집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벽에 등을 붙이고 어깨를 펴는 자세 교정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자세만으로도 호흡이 깊어지고 가래가 덜 끓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 루틴 정비 규칙은 최고의 약입니다. 시니어 건강의 기본은 규칙입니다. 하루 3끼의 시간, 수면, 운동, 수분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이 리듬이 곧 소화와 점액 분비의 리듬입니다. 저는 시계보다 몸이 먼저 일어나도록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즉,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걷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이 결국 위와 목의 안정성을 되찾아 줍니다. 몸은 예상 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 3가지, 음식, 운동, 습관, 이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가 편해야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안정되어야 점액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 조화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가래, 헛기침, 답답한 목, 느린 소화입니다. 몸은 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실천하는 일상의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에 따뜻한 한 끼, 10분의 산책, 그리고 깊은 호흡 한 번이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몸은 늙어도 회복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회복이 예전보다 천천히 오고 조금 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할 뿐이죠. 나이가 들면 소화가 느려지고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가래가 끊이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불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완화시키고 되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걸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과 함께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 씨, 난 이제 나이도 많고 밥맛도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냥 물만 자주 마셔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또 한 할머니는 10년 넘게 목가래로 고생하시다가 저와 함께 저녁 습관을 바꾸고 산책을 시작하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침을 해도 시원해요. 아침이 덜 무겁고요. 이분들의 변화는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바뀌니 몸이 반응한 거죠. 그저 제때 먹고 조금씩 움직이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그 단순한 행동들이 몸의 리듬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불편함이 되고 귀 기울이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목이 칼칼하고 헛기침이 잦다면 그건 병이 아니라 조금만 쉬게 해달라는 몸의 말이에요. 이 말을 너무 늦게 알아채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들어주세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하루 한 끼를 따뜻하게 먹고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고 식후 바로 눕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소화와 호흡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몸은 늘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약보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위는 리듬으로 움직이고 목은 습도로 숨 쉽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하루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음식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숨이 깊게 들어올 때 그 순간이 바로 몸이 고마워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늘 바쁘게 살면서 밥을 대충 먹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막히고 목이 막히고 마음까지 답답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이 몸도 나와 평생을 같이 한 친구인데 이제는 내가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밤에는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며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아침에 무거움이 사라졌고 가래도 줄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식사 후에 10분 산책을 해보세요.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일의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이해하고 그 신호에 맞게 삶을 조정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회복의 첫걸음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가능한 한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몸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몸은 언제나 고맙다는 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합니다. 그게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한 진짜 건강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그리고 따뜻한 한 끼와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